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7월에 변리사 2차 시험이 있어서 특별히 작년에 수험을 단기간에 붙으신 김범진 변리사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1편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수험 기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셨다고 하셨죠? 저는 2016년 3월에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요. 2018년 7월에 2차 시험 합격해서 총 2년 5개월 정도 수험 기간을 거쳤습니다. 거의 뭐 최단 기간에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1차 1년 공부하고 네. 2차 1년 정도 조금 넘게 네. 뭐 공부하신 건데 그러시면 이제 그 공부하실 때는 하루에 그 평소 일상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집 주변 도서관에서 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도서관 오픈 시간인 아침 7시부터 도서관 이제 닫는 시간인 밤 12시까지. 아 그때까지? 네. 아니 7시에 오픈하려면 지금 몇 시에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6시 한 10분 정도에 일어나서요. 아 6시 10분에 일어나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대충 씻기만 씻고 이제 도서관 착석하는 시간을 최대한 오전 7시로 맞추려고 그럼 했어요. 아침 식사는 언제 하세요 그러면? 저는 원래 아침을 먹는 습관이 안 들어 있어서 네. 그러면 점심은 몇 시에 드세요 그러면? 대신 점심을 조금 일찍 먹었는데요. 제가 아침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이제 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오전에 이미 4시간이라는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의 점심을 항상 규칙적으로 먹었던 것 같고요. 한 1시간 정도 점심시간 가진 후에 이제 다시 오후 몇 시부터 스케줄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11시에 밥을 먹게 되면은 12시 정도에 시작을 했었고요. 아, 네, 11시 반이면은 12시 반 정도. 그러면 근데 그때 12시 반부터 공부를 해서 네. 몇 시까지 공부하고 저녁 식사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제가 저녁은 집에 가서 이제 항상 먹었었는데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었고요. 이제 저녁 시간은 대신 1시간 반 정도 여유를 가지고 아. 8시에 다시 도서관에 아 착석하게끔. 그래요? 네. 그래서 12시까지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집에 몇 시에 오세요 그러면? 집이랑 도서관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서관 왔다 갔다 픽업을 이렇게 맡아서 해주셔서 그래서 12시에 마치고 집에 가더라도 한 12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또 때문에 12시 반에 자서 또 6시 반에 일어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당연히 공부하시고? 네. 토요일, 일요일 똑같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원 수업이 있는 달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학원 수업을 들으러 서울까지 통학을 했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갈 때는 올 때는 뭐 타고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나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토요일 아침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새벽 5시 반 기차를 탔어야 5시 반 되는데요. 기차?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보통 새벽 3시 새벽 3시에 일어나요? 3시에서 3시 반 정도 일어나요. 아니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5시 반 기차를 타려고 하면 이제 집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이제 일주일에 그때 이제 바람을 쐰다라는 느낌이 그게 굉장히 오히려 강했어요. 즐겁나요? 다른 사람들은 학원 가는 게 싫은데,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저한테는 좀 즐거웠던 것 학원 같고요. 가는 게 즐거운가요? 그러면 이제 새벽 3시에 토요일 날 일어나서 네. 5시 반 기차를 타고 네. 그럼 몇 시에 그럼 학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보통은 SRT를 탔었기 때문에 제가 수서역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기차역에 내리는 시간이 한 오전 8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학원 수업 몇 시부터 있나요 그러면? 학원 수업이 9시 반부터 시작을 아. 했었는데요. 이제 수서에 내려서 학원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럼 그때도 공부하시고? 가는 동안에는 다른 공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 네, 수업 듣기 전에 아무래도 좀 커피도 한잔 하고 좀 약간 여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좀 일찍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요일 날 듣고 일요일도 수업 들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듣고 다시 또 일요일 밤에는 또 부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일요일 제가 웬만하면 저는 최대한 학원 수업을 풀로 채워서 들으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저녁 수업을 들으면 마차가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야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버스 몇 시에 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학원 수업 마치고 버스를 타게 되면 조금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새벽 1시 반이나 2시 1시 버스를 버스를 네. 근데 그게 좋았던 점이 이제 그 버스를 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터미널에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주말에 이제 학원 수업했던 것들을 복습하세요 복습을 하고 대단하세요. 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 스케줄 관리 면에서는 그러면 일요일 밤에 그 버스를 타고 그때 주무시고 월요일 다시 공부하시고? 네, 월요일 오전은 조금 쉬기도 했지만 네. 대단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 예전에 그 2차 시험 점수 이런 거 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뭐 초시, 제시 뭐 이런 거. 제가 동차 때 점수는 특허 같은 경우는 48.66
66점을 그런 걸 받았던 기억해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특허는 48.66,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는 40.33으로 겨우 과락을 넘겼던 점수였고요. 그리고 민소 같은 경우는 47.66점이었던 것 같고, 그걸 또 어떻게 기억해요? 그리고 회로이론 같은 경우는 48.66으로 헤로를 잘 못 봤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동차 때는 음. 전반적으로 40점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럼 붙었을 때, 그 제시 때, 그 네. 기득 때는 몇 점 맞았나요, 그러면? 이제 기드 때는 특허법 같은 경우는 58.66 되게 잘 받았네. 네, 점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상표는 46.66이었나? 딱 그냥 남들 받는 46.33이었나? 점수. 네, 그 정도를 받았던 것 같고 민소 같은 경우는 62.33 되게 잘 받네, 받았었고요. 되게. 네. 그리고 헤로이론 같은 경우는 70점 딱 그냥 를 받았던 것 남들,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 이게 점수 올라간 뭐 비결이 뭐 따로 있나요, 그게? 제가 아무래도 동차 때는 공부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학 과목이라는 게, 제가 기득 때 돼서야 이제 깨달았던 건데,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파악하는 공부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제가 동차 때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하나에 이제 치중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득 때에 와서는 그런 공부 방법을 조금 변형을 시키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답안지 쓴 거, 네. 그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네, 일단은 뭐 쓴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뭐 제가 저기 화면에다가 그 네. 답안지 쓴 거 예시 답안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네. 이게 어떤 시험인가요? 이게 실제 시험 보신 건가요? 아니면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신 건가요? 어떤 답안지인가요? 이 답안지는요. 이게 어떤 답안 같이 볼까요? 네. 이게 특허인가요? 상표인가요? 이거는 특허법 특허? 이제 답안지고요. 이게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내용인가요? 네. 구성 요건 완비?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시는구나. 네. 뭔가 그게 로마자 1번 하고 로마자 2번, 네. 로마자 3번에 1번, 2번 균등 쓰시고, 네. 뭐 글씨 잘 쓰시네. 그 다음에 이건 뭐 로마자 4번에 대한 네. 의식적 제해에 대한 1번, 2번, 3번. 뭔가 되게 네. 글씨 되게 깨끗하게 잘 쓰세요. 네, 글씨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네. 그 다음에 이게 다음 넘어가면 이게 뭐죠? 이거는 또 사안에 갖다가 포섭한 거고, 네. 이게 설문 해결한 답안지. 네. 그 다음 문제가 뭔가, 이거는 이제 진보성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 또 되게 글씨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진보성에 대한 의의랑 뭐 판단 방법, 입증 책임, 그 다음에 공지성에 대한 거, 종래 네. 판례라는 이런 거 쓰시고, 이게 그럼 언제 쓰신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기득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면서, 네. 매일매일 답안지 쓰신 거 사진 네. 찍으신 거구나. 이 설문 이해에 대한 거, 문제의 소재에 대한 거, 이런 공개는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시험 썼으니까. 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심사 지침에 대한 태도, 판례에 대한 내용, 검토, 그다음에 설문 3은 이거 뭔가요? 배경 기술의 의의 이건 뭔가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저희 시험이 문제 하나에 있어서 소문항이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소문항 3번에 대한 답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셨구나. 뭔가 네. 되게 글씨를 되게 네. 보고서도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 되게 잘 쓰시네요. 그러면 이제 네. 혹시 뭐 학원에서 강의라든지 뭐 네. 답안 채점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해본 적은 있나요, 그러면?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답안지 채점은 3월부터 6월 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안 채점 같은 거 하면 네. 학생들이 아나요? 누가 그래서 합격한 사람이 답안 채점을 한다는 거를? 네, 아무래도 전기수 이제 바로 최근 기수 중에 합격자들 중에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현업에 이제 근무하지 않는 학리사들이 채점을 학리사? 네. 그런 걸로 이제 보통은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 채점하면 감상이 어떠세요? 답안이 잘 쓰나요, 사람들이? 우선은 제가 채점을 하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입 된다는 게?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모든 수험생 분들과 똑같이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막 매번 매 순간 이렇게 고민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의 흔적이나 아니면은 고민의 흔적이 보여지는 거를 그런 이제 거는 점수 잘 준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마음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채점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제가 실제 시험처럼 막 1000부, 1200부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 나갈 수는 없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강약 조절을 잘해서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하면 생각을 강약 조절을 잘하는 건가요, 그게? 우선은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이제 출제자가 이거를 메인 논점을 어떤 것으로 잡고 서브 논점을 이제 어떤 것으로 잡았다라는 그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분량 조절도 같이 필요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부분과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조금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무형 답안지도 나오는데 네. 뭐 그건 이제 뭐 봐보진 않았지만 뭐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잘 볼까요? 실무형 문제는. 우선은 제가 실무형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채점을 하면서 실무형 문제도 제가 채점을 해왔었고요. 우선은 제가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 참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특허청에서 이제 고지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평균적인 점수라고 할까요? 이제 남들이 하는 만큼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막판 이제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네. 이제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아니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면? 지금 막판 한 달 정도 남기고 굉장히 심란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시간도 아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하게 끝까지 버티시는 분만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7월 28일, 29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11월 달에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변리사 수험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변리사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한테 뭐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은 이 시험 자체가 굉장히 쉬운 시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만큼 결심도 이제 확실히 서야 되는 시험이고, 그리고 그만큼 독하게 올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진입을 하실 텐데, 그만큼 독한 마음 품으시고, 그리고 끈기 있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빨리 이 시험을 끝내고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